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부터 7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김사미 씨의 2023년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건물 A를 1월 1일에 임대하고 200만원을 받기로 했다. 200만원 받으면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400만원이 되죠. 그 다음에 2번. 2023년 4월 1일에 임대를 하고 1년간 임대료를 1,200만원 선수했대요. 그럼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금액을 봐야 되죠. 그 다음 나머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24년도 거니까 수익금액에서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에 12개월 나누면은 월 얼마씩 받아요? 100만원씩 받는 거죠. 그리고 4에서부터 12월 말까지는 9개월이죠. 9개월만큼 900만원만큼 수익으로 봅니다. 근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는 300만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수익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900만원만 수익으로 봐요. 그래서 얼마예요? 3,300만원의 수익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61번에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인식하는 기준은 회계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2번입니다. 자, 김삼일 씨의 2023년도 급여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총급여액입니다. 그럼 총급여액이 하면은 비과세 차감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식사대 매월 10만원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이건 비과세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상여, 연차수당 이건 둘 다 뭐 과세죠. 그러면은 비과세 거 빼고 계산하면 돼요. 그럼 급여는 얼마냐면은 300만원에 12달 하면 얼마? 3,600만원 3,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상여랑 연차 수당이랑 600만원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200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총급여액에 포함을 안 하니까 만약에 총급여액이 있다고 하면은 비과세 차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비과세가 이제 따로 돼 있으면은 포함시키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맞는 방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62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3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실비 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자, 실비 변상적 급여예요. 자,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자녀 학자금 실비 변상인가요? 실비 변상이라고 하면은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녀 학자금은 실비 변상적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 2번 기자가 취재활동 관련해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이건 실비 변상적이에요. 저는 이거 나올 줄 생각도 못했네요. 3, 4번도 그렇고 그 다음 3번 광산 근로자가 받는 입객수당 및 발파수당 이거는 또 실비 변상이고요. 20만원 그 다음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이건 전액 비과세죠. 그래서 자녀 학자금은 실비 변상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데 저도 이렇게 책을 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실비 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4번입니다.
기타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타 소득은 일시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득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1번 한번 봅시다. 연금계좌에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연금 수령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연금에 대한 부분에서 모두 충족을 했어요. 충족을 해가 받는 연금 수령은 연금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연금 외 수령 있죠. 연금의 수령이 기타 소득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2번. 기타 소득 금액은 기타 소득의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필요 경비는 있죠. 있기 때문에 2번에 해당 부분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기타 소득 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불러요. 이거를. 3번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일시적으로 행한 강의의 강사료는 기타 소득에 속한다. 그러니까 한 번 해주고 받는 강사료 있죠. 기타 소득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5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봅시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외한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되는데 나머지 건 사실상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서만 신청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나이 및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험료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보험료 세액공제 이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있잖아요. 12%. 15%지. 세액공제액의 한도가 없다는 부분은 사실상 틀려요. 왜냐하면 둘 다 100만원씩 적용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대학원 학비는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렇죠.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틀린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6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한다. 그렇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 종결이 돼요. 자, 그 다음 2번.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법인, 국가 등은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할 의무가 있다. 개인, 법인, 국가죠. 그러니까 법인에서도 법인에 있는 사업자 내에 있는 직원들 있죠. 연말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도 사실상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중도에 퇴직한 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한 대로 한다. 중도 퇴직 연말정산은 그러니까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한 대로 해주는 게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세를 지급하는 자가 다음에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에 원천징수에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음에 1월이에요. 다음에 1월은 그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1월달에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은 언제죠? 그렇죠. 2월분 급여 지급 시에요. 그래서 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7번입니다. 다음 중 예납적 원천 징수와 완납적 원천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완납적 원천 징수의 대표적인 예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다. 그러니까 완납적 원천 징수는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모든 게 종결이 돼요. 그래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사실상 완전적 원천징수에 대한 예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완납적 원천징수의 조세 부담은 원천징수 세액이 된다. 그렇죠. 원천징수 세액으로 모든 납세 의무 종결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 3번. 완납적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와 달리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반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예납적 원천징수를 할 때 이 부분이 뭐예요? 확정신고 의무가 있죠.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4번.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를 나누는 기준. 원천징수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다. 맞는 얘기가 되죠. 예납적 원천징수 아까 얘기했듯이 확정신고를 해야 되고요. 완납적 원천징수는 납부하면서 종결이기 때문에 확정신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옳지 않은 거 몇 번?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8번입니다. 일원근로자인 김철수씨가 일당으로 60만원 지급받는 경우 주식회사 3일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산식을 먼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1급여에서 15만원만큼 빼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6%만큼 계산을 하고요. 그럼 산출세액이 나오죠? 거기에 곱하기 55%만큼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천징수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산식을 근거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60만원에서 빼기 15만원 곱하기 6% 27,000원이죠. 거기에 그 근로소득 세액 공제 55% 빼고 나머지 0.45만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12,1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부터 마지막 80번까지 부가가치세 내용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9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그렇죠, 맞죠? 소비를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인적사항 같은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번으로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현재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현재 부가가치 세법의 공급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방식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다. 전단계 세액 공제 방법이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 다음 4번이 틀렸습니다. 아까 3번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닌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틀려요. 그래서 이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0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 자, 1번 한번 봅시다. 사업 목적이 영리 목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영리 목적인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영리든 비영리든 부가가치세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납세 의무가 없는 거는 맞고요. 협력관계죠. 협력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근데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거는 사실상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본래 원칙은 사업장별 신고예요. 그 예외가 이제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가세 이렇게 있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자는 별도 신고, 납부는 누가 해요? 그렇죠. 주사업장에서 납부를 합니다. 사업자 단위가세는 사업자는 이제 본지는 다 묶어서 신고를 해요. 그래서 본점에서 신고하고 납부도 당연히 본점에서 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외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고 라고 하면은 사업자 단위가세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신청을 꼭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